안녕하세요. 러블리 몬테입니다. 오늘은 인펀트 교구. 이쪽에 보시는 게 공굴리기 상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게 공굴리기 서랍이에요.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교구를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팁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공굴리기 상자부터 보여드릴게요. 공굴리기 상자인데요. 공굴리기 상자는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라운드가 되어 있는 문이 있고요. 손을 넣어 보시면 경사면이 있어요. 여기에 원, 동그라미, 구멍이 있고요. 아이들한테 제시를 할 때 손잡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제시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리고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나무 재질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갖고 있는데 다운 몬테소리의 나무가 조금 더 묵직하더라고요. 여기서 팁은 항상 이 구체물을 먼저 탐색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무조건 상자부터 탐색을 해요. 그래서 바디도 만져보고 바디가 어떤지 뭐 질감이 딱딱한지 매끈한지 평평하고 네모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바디를 다 관찰하시고요. 아이의 시선으로 동그라미 구멍, 원 구멍 하면서 덧그리기를 하고 손도 집어넣어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개를 숙이셔서 아이랑 같이 여기에 뭐가 들어있지? 엄마랑 같이 한번 볼까?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듯이 이 구멍들을 여기 라운드 문도 손도 막 집어넣어서 와 여기에 뭔가 경사면이 있는 것 같아. 경사면이라는 건 아이들이 모르죠 당연히. 근데 경사면이 모르더라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경사가 진 느낌이 들거든요. 높이가 다르다는 걸. 그러면 이렇게 만져서 아이가 경험하게 하고 엄마가 먼저 표정을 막 신기해하고 막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인펀트는 수업을 하셔야지 아이들이 당장 반응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응이 오고 엄마를 따라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리액션과 그 다음에 감탄사, 풍부한 표정 이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하실 때마다 아이들이 창의적인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펀트 교구의 매력은 아이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그리고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재미들을 발견해내는 게 굉장히 인펀트 교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포인트는 손잡이가 있다. 그러면 손잡이가 있네. 여기는 움직이지 말라고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 결이도 한번 잡아볼래? 여기에 선이 있네. 언어를 엄마가 창의적으로 응용을 하셔가지고 수업에 담으시면 돼요. 평평하다. 그리고 네모가 있겠죠? 네모도 제시를 하시고 네모는 다른 말도 있대. 사각형이라는 말도 있대. 어린애 입장에서는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시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입견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언어를 다양하게 들려주시면 아이들은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사각형이라는 거 또는 영어도 넣으셔도 돼요. 여기 원구멍 있다는 거. 동그라미 구멍. 우리 한번 구멍 안에 한번 볼까? 안 본다 하면 알았어 엄마만 볼게. 우와 여기 깜깜해 어두워 하면서 눈을 가까이 대시면서 진짜 어둡잖아요. 그럼 그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빨간색 벽에 창문이 있다고 문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항상 몬테소리는 손으로 아이랑 같이 만져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근데 눈으로 보실 때 위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이렇게 옆에서도 보고 뭔가 사방팔방으로 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엄마표로 하실 때. 이렇게 상자를 다 탐색하고 만져보고 눈으로 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공 탐색을 할 거예요. 나무공이야. 저는 구멍이 뽕뽕 난 공이라고 설명했는데 검은 공이야.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이렇게 굴릴 때 멈출 때까지 한번 지켜볼까? 끈기 있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들을 유도해 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교구를 굴렸다. 그러면 멈출 때까지 보자.
멈췄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굴려보고 공의 특징을 최대한 탐색해서 아이랑 재밌게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게 공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던져요. 그럼 던지면 이거는 교구기 때문에 던지면 안 되고 그래도 계속 던진다. 그러면 엄마가 오버하면서 교구는 소중히 이렇게 놓는 거야. 굴리는 게 더 재밌어. 굴리는 게 더 재밌으니까 던지지 말고 굴려보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놓는 거. 아니면 쟁반에다 굴려보셔도 돼요. 쟁반 있잖아요. 그러면 쟁반에다가 너무 아이가 던지고 계속 집중 안 한다. 그러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던지는 거에 어쨌든 분산되게.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공 탐색을 할 때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거를 다 넣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홈스쿨 하는 친구들한테. 예를 들면 이 두 가지라면 무겁다, 가볍다로 아이들하고 탐색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럼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으로 색깔 확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겁다, 가볍다에 대한 확장 활동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수업을 하시려면. 그리고 검은색과 흰색으로 만약에 수업을 하는 주이다. 그러면 검은색, 흰색과 관련된 모든 책이나 아니면 활동지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책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요즘에는. 수학책에 보면 무겁다, 가볍다도 있고요. 검정색, 흰색이 나오는 여러 가지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같이 읽어주시면 그것도 확장 활동이 되니까 확장 활동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교구가 중심이 돼서 교구를 많이 탐색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6개월, 8개월만 돼도 여기 안에다가 구멍에 넣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넣고 끝나고 이렇게 넣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업은. 그래서 어떻게 제시를 해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 굴리기 상자는 넣으면 바로 나와서 경사면을 따라 통 하고 나와요. 그래서 뭔가 까꿍 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8개월 정도의 아이들은 맞은편에 바로 눈높이를 맞추어서 하면 굉장히, 예를 들면 아이가 여기에 시선이 있다. 그럼 요거를 살짝 높게끔 하셔가지고 넣어서 나오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까르르 웃는 베이비들도 있어요. 이 교구가 36개월까지 사용하는 교구인데 왜 그런 이유인지 보시면 언어 확장이 되죠. 원, 평평하다, 매끈하다, 여러 가지 언어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베이비 때, 완전 베이비 때 할 때와 조금 큰 28개월 이후의 아이들이 할 때는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몬테소리 교구는 반복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 굴리기 상자는 어떻게 제시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을 잡는 것부터 설명을 하시면 돼요. 원래는 조용히 하면 돼요. 근데 인펀트 0~3세 수업 같은 경우는 약간의 포인트를 주는 것도 선생님의 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경험상 아이들의 집중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1초, 2초 정도 멈춰요. 내려올 때까지 보게끔. 만약에 아이가 집중력이 진짜 좋은 아이다. 그러면 2~3번 반복해서 보셔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한 챕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잡았다. 1초, 2초 멈추고 관찰한다. 그리고 잡아서 원래 위치에 내려놓는다. 이게 한 챕터예요. 이거를 집중을 잘하는 친구들은 2~3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빠르게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여기에다가 고개를 딱 내리고 나오는 걸 보는 아이들도 있고요. 공 넣는 걸 좋아해서 공 넣는 구멍을 쳐다보면서 넣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단 이렇게 뒤집어서 교구를 제시를 하시면 안 돼요. 몬테소리 교구는 뒤집는 교구가 인펀트 안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하시면 안 되시고, 아이가 뒤집어서 뭔가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경사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몬테소리 교구는 뒤집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기다란 책이 있어요. 좀 큰 책을 받쳐서 이렇게 뒤집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다 한 후에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응용을 하셔가지고 보여주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공굴리기 서랍이에요. 공굴리기 서랍은 경사면이 눈에 더 관찰이 잘 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손잡이 있고 원 구멍 있고 이렇게 매끈한 면이 있고요. 파란색 네모가 있어. 손잡이가 있네. 그리고 우리 옆으로 한번 돌려볼까? 상자를 먼저 관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자를 먼저 관찰하게. 그리고 여기에 손을 넣어봐서 여기는 쑥 손이 들어가네. 점점 안 들어가 하면서 경사면의 특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경사면에 따라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내려간다. 손으로 만져보고. 공구멍은 공굴리기 상자에서도 손도 넣어보시고 눈으로도 한번 같이 보시고 그거는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도 만져보고 네모나다 사각형이다 반대로 또 사방으로 교구를 아이들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공굴리기 서랍은 다른 점이 서랍을 한 번 더 여는 작업이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공이 이렇게 하나씩만 들어가 있어요. 뭐 빨간색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파란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 요거는 색깔 있는 탁구공이에요. 탁구공을 쿠팡이나 어디서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맞춰주셔도 되고 집에서 만약에 나무로 된 색깔공이 있으면 같이 응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으셔도 돼요. 세팅을. 저는 탁구공을 넣어놓고 여기에서도 무겁다 가볍다 그 다음에 알록달록한 색깔 3원색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색깔 놀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 탐색을 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업은 간단하게 공굴리기 상자랑 똑같이 상자 탐색, 공 탐색, 무겁다, 가볍다 세 가지 색깔의 3원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확장 활동을 준비하시면 돼요. 수업을 1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잘 계획을 짜시면 돼요. 대부분 이 교구를 가지고 홈스쿨을 할 때는 4주차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기본 베이스는 상자 탐색, 공 탐색, 넣는 방법. 그거를 기본적으로 앞에 부분 10분 정도에서는 항상 그거를 아이들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특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스치듯 보는 것도 다 기억하니까 태연하게 반복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공굴리기 서랍은 어떻게 공을 넣어서 제시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공굴리기 상자나 공굴리기 서랍을 제시할 때는 아이랑 같은 방향에서 제시해야지 더 좋으실 거예요. 서랍을 여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랑 같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공을 잡는다. 1, 2초 멈춘다. 넣는다. 소리가 들리죠. 들릴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서랍을 세 손가락으로 잡고 까꿍 해서 이렇게 꺼내보고 서랍에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닫는 것까지 해야지 끝나요. 한 챕터가. 2회나 3회 정도 수업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열어서도 넣어보게 해요. 서랍을 열어서도 한번 공을 넣는데요. 보시면 중간에 걸려서 안 나와요. 공이 어디 갔지? 이렇게 막 궁금하게. 엄마가 공을 한번 꺼내볼게. 짜잔! 하고. 그러면 한 가지에 더 재미있는 작업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공굴리기 상자 그리고 공굴리기 서랍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뛰면 제시해주는 게 더 많죠. 그렇지만 엄마표로 최소한 이거는 아이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담아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인펀트 교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들로 홈스쿨을 원활하게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블로그에도 댓글들을 진짜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항상 똑같이 대답하는 게 이 비싼 교구를 그래도 어머님들이
집에서 0, 3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빨리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교구 같은 경우는 시기가 지나면 안 되거든요. 어머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번이라도 비슷하게라도 제시를 해주시면 안 한 거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꼭 내 아이에게 즐거운 인펀트 교구, 0, 3세 교구를 제시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인펀트 교구를 비슷한 교구 2가지를 가져올 건데요.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와 깊이 있는 몬테소리 하세요. 러블리 몬테가 함께합니다.